네팔의 선관위 제도와 현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선관위가 대법관 겸직 구조라는 독특한 제도적 한계를 가진 만큼 미래 세대에게 더욱 신뢰받는 제도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더 깊은 성찰을 원하신다면 구독하시고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청렴은 나라의 근본이고 공정한 제도는 백성의 안식처다. 염자 국지기 아리엔저 고즈치예 원미데시원벤 고대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네팔의 선관위는 한국처럼 대법관이 겸직을 할까요? 네팔의 선거관리위원회 Election Commission of Nepal ECN은 한국과 달리 사법부 소속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며 대법관이 겸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과 뚜렷이 다릅니다. 반면 한국은 선관위가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겸직하면서 사실상 사법부의 영향력이 제도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 사법부 중심형 독립기관, 네팔은 정치사법 행정 합의형 독립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팔의 선거관리위원회 Election Commission of Nepal ECN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헌법기구입니다. 네팔 헌법 2015년 제정에 따라 대통령이 사법위원회 Judicial Council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지만 설치 운영 자체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팔의 선관위 역할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보장을 위한 선거 관리, 정당 등록 및 규제, 선거법 집행 등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네팔의 선관위는 사법부의 일부가 아닙니다. 네팔의 선관위 CN의 임명 구조입니다. 위원장과 4명의 선거관리위원은 헌법위원회 Constitutional Council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위원회는 총리, 국회의장, 야당 대표, 법무장관, 그리고 대법원장 Chief Justice이 참여하는 합의체입니다. 즉 사법부가 일부 참여는 하지만 대법원장이 직접 장악하거나 대법관이 겸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팔 선거관리위원들은 대법관을 겸직하지 않습니다. 전직 판사, 관료, 학자 등이 임명될 수 있지만 재직 중인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구조는 없습니다. 네팔 헌법은 선관위를 대통령, 국회, 사법부 등 어느 한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예산과 행정 지원에서는 정부 특히 재무부 내무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 제약입니다. 오늘 정리하자면 한국은 대법관이 사실상 선관위원을 겸직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법부의 영향력이 제도적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사법부 영향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팔은 대법관 겸직 없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직접 통제는 없지만 헌법위원회 구조상 정치권과 사법부가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사법부 중심의 독립기관, 네팔은 정치사법 행정이 섞인 합의형 독립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법관이 선관위를 사실상 겸직하고 있어서 사법부의 제도적 영향력 강합니다. 동아일보 등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1963년부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위원으로 자동 참여 겸직하는 구조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독립 선관위를 두거나 헌법재판소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분쟁만 심판하는 형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4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대법관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에서 현직 대법관 1명이 포함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후 선관위원장도 관례적으로 그 대법관이 맡아왔고 사실상 대법관 겸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늘사노 자신의 소관부서에서 발생한 선거 관련 의혹을 자신이 직접 재판을 하는 해괴한 일이 발생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네팔은 대법관이 선관위 겸직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 사법, 행정이 합의하여 추천함으로써 사법부 영향은 간접적입니다. 네팔도 전자 투개표 기기를 사용을 할까요? 네팔은 전자개표기 EBM (Electronic Voting Machin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거는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개표도 수작업 마누얼 카운팅으로 진행됩니다. 선관위 ECN가 2017년부터 부분적으로 전자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으나 인프라 부족과 투개표 조작 개입 우려, 정치적 불신 때문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불행한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 구조는 네팔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팔은 전자개표기 EVM을 쓰지 않아 중국식 개입 논란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투표함 탈취, 수작업 개표 과정의 불투명성 정치 폭력이 주된 부정선거 논란이 있습니다. 외부 개입 의혹은 중국보다는 인도가 오히려 더 자주 거론되기도 합니다. 네팔에서는 한국처럼 중국이 선거 개입했다는 공식적 의혹이나 국제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네팔은 지리적으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 선거철마다 두 나라의 정치적 영향력, 경쟁은 항상 제기됩니다. 중국은 공산당 계열 정당 특히 네팔 공산당 NCP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네팔 내 마데시 마테시 지역 정당과 연결되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네팔 선거 개입 의혹은 중국보다는 인도의 개입 의혹이 더 빈번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팔이 한국처럼 전자 투개표기를 도입했더라면 현재 폭동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팔의 전자 투개표기 도입으로 중국 개입 가능성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 정보 안보 민주주의 신뢰와 얽혀 있습니다. 네팔이 한국처럼 전자 투개표기 도입 시에 중국 개입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째,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이 지금보다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네팔 경제 인프라도로 댐 통신망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네팔이 전자 투개표기를 도입한다면 중국 기업 특히 화웨이나 CTE 같은 통신 IT 업체 시스템 구축과 장비, 납품 데이터 관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선거 과정 자체가 중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중국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고 감시하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둘째, 민주주의 신뢰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 개표기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네팔처럼 정치 불신이 큰 나라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선거를 통제한다는 불신과 분노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 불복, 폭동, 시위가 더 격렬해졌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네팔은 종이투표와 수작업 개표 중심이라 개표 지연, 부정 개입 의혹, 시위가 빈발하지만 그래도 외국 세력이 개표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자투개표기 도입 시에는 중국이 시스템 제공 및 유지 보수에 개입하고 선거 결과를 사실상 외부 세력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불신 확대될 수 있습니다. 친중 정당인 네팔 공산당에게 유리하게 작동했다는 의혹이 나올 것이고 반중 성향 세력과 시민사회가 더 강력히 저항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폭동은 지금보다 더 반중 성격을 띠면서 격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투개표기를 도입했다면 중국이 개입했다는 인식이 다욱 퍼지면서 지금보다 더 위험한 전국 불안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네팔이 필요한 것은 기술 도입보다 제도적 신뢰, 회복 독립적 선관위, 국제 감시, 투명한 절차입니다. 이 점에서 떠오르는 고대의 경고가 있습니다. 백성은 바람과 같고 정치는 풀과 같다. 푸른 바람에 따라 눕는다. 미녀풍초민 루풍차오. 제도가 바르지 않으면 백성도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작은 불의가 쌓이면 나라를 해친다. 소불정, 주의만국, 샤오부정, 수의왕국. 작은 부정도 반복되면 큰 재앙이 됩니다. 김인가일시 기천불가장구 치민크이실 치티엔부크 장조. 백성은 잠시 속이거나 대충대충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뜻은 거스를 수 없으며 그 뜻을 어긴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 경고는 부정선거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법형증민직, 법사증민경, 에파핑서 민주, 파시서 민칭. 법이 공정하면 백성은 바르게 서고 법이 사사로우면 백성은 기울어진다. 제도의 공정성이 국가의 근간임을 말합니다. 군자구의 소인구리 준즈초이 셔는초리. 군자는 의의를 줬고 소인은 이익을 줬는다. 정치 지도자와 선관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경고하는 말입니다. 결국 선거제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네팔의 사례와 한국의 현실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제도가 투명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네팔의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제도가 아무리 세련되어 보여도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미래에도 진정한 독립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려면 지금의 제도를 성찰하고 더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법형증민직,
법사 즉 민경, 파핑저 민주, 파시저 민칭. 법이 공정하면 백성은 바르게 서고 법이 사사로우면 백성은 기울어진다. 오늘 우리의 고민과 개혁이 내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할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 성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함께 더 깊은 대화의 여정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하나는 감사합니다.